안녕하세요, 미튜입니다. 4개월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야오닝성에 위치한 심양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오랜만에 저도 공항에 가는 거라 무척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보실까요? 인천국제공항부터 타오셴 국제공항까지는 약 1시간 55분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위치해져 있어요. 이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4차 확장 공사를 마치고 첫 방문이라 바뀐 게 많아 보였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품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게이트백을 아시나요? 항공기 탑승구에서 위탁 수화물로 다시 붙일 수 있는 걸 말해요. 기내반임이 어려운 면세품을 샀을 때 대부분 하는데요.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니 이용하시는 항공사 규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면서 위탁 수화물이 하나 무료인데 이걸 게이트백으로 해서 추가금 없이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29인치 캐리어를 사면서 게이트백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어요. 대한항공의 경우 캐리어 포장 박스를 빼고 안에 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안의 내용물은 면세품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탑승구 게이트 직원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탑승한 항공기는 A330 300기종이고 자리 배열은 242입니다. 이제 타오셴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요. 심양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자면 양꼬치로 유명한 도시이고 청나라때의 전공인 선양고궁이 있으며 대한민국 항공사와 북한 항공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 선양입니다. 한국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있고 북한 항공사는 고려항공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려항공을 만나보지 못했네요. 작년 11월 말부터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가되면서 중국 관광의 벽이 낮아졌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중국 관광을 다녀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한국 분들 중에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여행할 때 가성비 좋은 여행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공권과 숙소, 식비, 교통비 다 저렴해서 가끔 쉬러 가기 딱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직접 경험해 보시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입국을 하고 스타벅스에서 컵을 보러 왔는데요. 이때 샀어야 했는데 귀국편을 사야지 했다가 출국편에는 스타벅스가 없어서 컵을 못 구매했어요. 이제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려고 해요. 저 멀리 항공사 간판에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중국 택시 중 하나인 디디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중국은 위챗이나 알리페이 등 어플로만 결제를 하기에 미리 연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건물과 특이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에 머문 호텔은 청년대가 쪽에 위치한 하우쩌 시루이리 호텔인데요. 외국인이 중국 호텔에 머물 경우 3성급 이상의 호텔에 가야 하니 이 점 체크하셔서 방문하세요. 제가 예약한 호텔은 4성급 호텔이고 이때 도착한 시간이 11시쯤이었는데 다행히 바로 체크인을 해줘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은 특별한 건 없었고 고층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서 선양시를 높은 곳에서 잘 볼 수 있었어요. 짐을 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주변 식당으로 이동 중이에요. 심양은 중국의 북쪽에 위치해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기도 해요. 호텔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카페 같은 인테리어인데 음식점이라서 지나칠 뻔했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약간 오이 많이 들어간 중국식 짜장면 맛인데요. 맛이 약간 심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메뉴들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적당해서 맛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나중에 집에서 따라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밥을 먹었으니 이제 놀러 다녀가야겠죠? 이곳은 중지에라는 곳인데 심양의 메인 거리예요. 중국은 각 도심마다 메인 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상해는 낭징동루, 북경은 왕푸징, 충칭은 해방비가 각 도시의 메인 거리예요. 중국의 국민 카페라는 루이싱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처에 러시아 마트가 있길래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큰 빵과 소시지, 맥주 등 먹거리가 다양했고 러시아의 상징물인 마트료시카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하나 살까 했지만 러시아 가는 날에 직접 거기서 사려고 해요. 다른 길로 가는 중에 중국풍 물씬 나는 길이 보여서 따라 들어가 봤어요.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탕후루, 꼬치, 전병 같은 먹거리가 잔뜩 즐비했어요. 진짜 걸어가는 내내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길 끝부분엔 작은 광장 같은 곳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는 요즘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애니메이션 영화 나타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었어요. 나타2가 지금 역대 애니메이션 세계 흥행 1위를 찍었다고 해서 저도 중국 온 김에 보고 왔답니다. 공식명은 나타지마 동강세이고 너자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 소식이 없지만 나중에 한국에서도 개봉한다면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구경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 한쪽에 용 모형이 있길래 따라 걸어가 봤더니 내일 방문 예정이었던 선양고궁 근처였어요. 온 김에 오늘 들어갈까 했지만 그럼 내일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내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선양고궁 담벼락을 배경으로 두고 사람들이 한풀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베이징에 다녀왔을 때도 옛 건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였어요. 경복궁 근처에서도 한복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입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한푸는 중국인들만 입은 모습을 보았고 한복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양고궁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사람들이 고궁을 구경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기요. 그래서 저도 구경하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귀여운 돼지 캐릭터가 반겨주고 있었어요. 선양고궁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건물 끝까지 올라가야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에요. 막상 올라와 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빠진 사람 자리로 잽싸게 들어갑니다. 멀리서 보니 예쁜 고궁이 한눈에 보입니다. 꽃이 폈을 때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궁의 메인인 대정전이 공사 중이었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녁 식사 탐방을 갑니다. 오늘 저녁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 음식인데요. 중국에서도 동북 지역 쪽의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식당 이름은 짬마후빙 뒤에궈돈이라고 해요. 오자마자 일단 맥주부터 시켰어요. 중국 넓적 당면에 채소와 소스를 비빈 량핑입니다. 구운 인절미떡 같은 느낌의 홍탕츠바예요. 오늘의 메인 메뉴인 튀에거둔입니다. 가마솥 갈비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속 끝부분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그 안에 여러가지 재료를 넣은 다음 같이 익힙니다. 이렇게 먹어도 중국에서는 5만원도 안 나오는 가격이라니 놀라운데요. 내일은 더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선양고궁과 저의 새로운 최애 음식이 생긴 곳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계여행을 꿈꾸는 미투였습니다.